162페이지 물권의 변동이 나왔습니다. 변동은 민법 총칙에서 봤듯이 뜻이 뭐죠? 취득, 변경, 소멸이죠. 물권의 변동,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 당연히 취득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을 거고요. 변경의 주체 내용, 작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소멸의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변동의 원인이 뭐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유형도 일단 그 원인에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의 기준을 더 추가하죠. 뭐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 객체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총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 중에서 이게 핵심이죠. 186조와 187조. 요거 해석하고요. 두 번째, 186조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하죠. 물권이 변동되려면. 반면에 187조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 거의 매년 출제되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세 번째가 요 두 가지 조문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죠. 등기라고. 이 등기에 관련된 7가지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게 물권 변동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권 변동의 마지막이 뭐예요? 소멸이죠. 이 소멸과 관련해서 법률 규정한 소멸 원인이 하나 나오죠. 191조 혼동이라고. 요거까지 하게 되면 물권 총론이 끝이 나게 되죠.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본 뼈대를 잡는 거니까 그렇게 뼈대를 잡은 다음에, 다만 물권 변동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원칙들을 봐야 될 게 있죠. 한 3가지 정도. 하나가 공시원칙, 또 하나가 공신의 원칙, 세 번째가 물권행위, 채권행위 구별. 3가지 정도 기본 개념과 어떤 의미인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그 정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3페이지 물권 변동과 공시제도라고 먼저 나와 있죠. 공시라는 게 뭐예요? 어느 물건에 관한 물권이 어떻게 변동이 됐고 현재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그게 뭐예요? 공시죠. 그 방법으로 마련된 게, 공식적으로 마련된 게 동사는 점유고 부동산은 등기죠. 그 외에 명인 방법 등을 통해서, 또는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봉분의 형태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 방법이죠. 세 번째, 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어떤 효력이 인정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특히 요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어떤 효력이 인정되는가? 우리 민법은 어떤 효력을 인정해줘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를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부르죠. 그 내용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163페이지의 물권 변동에 대해서 공시 방법을 갖췄을 때 국가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공시원칙의 관철 방법이라 한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양가로이번의 성립요건주의, 또는 공시 방법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 해서 형식주의. 독일에서 채택을 하고 우리 민법이 수입을 했기 때문에 독법주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의미가 이렇죠. 두 번째 줄, 각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여 그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각과 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라는 공시 방법, 즉 형식을 갖추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를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 독법주의라고 부르고, 4번 우리 민법이 바로 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어디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1번 공시의 원칙이죠. 오른쪽 인정된다. 그리고 이 공시의 원칙은 물권 관계 이외의 관계도 확대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혼인하면 신고해라.
부부 사이라는 걸 공시해라. 뭘 가지고? 혼인 신고를 가지고 이렇게 물권 관계 이외의 권리도 법률 관계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신의 원칙이죠. 이건 이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공신의 원칙은 예를 들어서 A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자 갑으로 등기가 된 경우, 즉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경우, 또 B라는 노트북 동산을 갑이 점유함으로써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 이렇게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죠?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주에 따라서 매매 등을 통했을 때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갑이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으면 갑이 권리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100%는 아닌 경우가 있더라. 100%. 대표적으로 가장 매수인. 등기 무효죠? 도둑놈. 점유 무효죠? 이런 경우. 즉 권리자가 아닌데 공시 방법은 갖추고 있는 경우. 요런 경우, 요런 전제에서 권리자는 아닌데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때 등기도 무효고 점유도 무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을이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을은 이게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을은 요거를 신뢰하고 거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는 것, 그게 뭐다? 공신. 무효 등기나 무효 점유를 유효라고 신뢰하는 것, 이걸 공신이라 하고요. 그렇게 거래한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가 공신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거래한 자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거래 안전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이나 노트북에 진정한 권리자가 있겠죠. 그 사람은 희생을 당한단 말이죠. 그죠? 공신의 원칙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진정한 권리자의 희생을 담보로 거래한 자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공신의 원칙은 그 인정 여부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요. 거래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동산에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공신의 원칙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공신의 원칙을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가로 2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동산의 경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노트북을 훔친 자로부터 모르고 노트북을 돈 주고 사가지고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동산 선의 취득, 이렇게 부르죠. 결국 선의 취득이란 말은 동산에만 해당이 되는 표현입니다. 제도입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죠. 부동산 매수한 자가 선이라면 그 부동산을 선이 취득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부동산은 선이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 선이 취득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예요.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죠? 184페이지? (249조) 제목 자체가 뭐예요? 선의 취득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제도예요. 제도. 선의 취득이라는 건 뭐에만 적용되는? 동산. 거기 분명히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임의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하면 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즉시 지체 없이도 아니고요. 즉시 그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선의 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65페이지로 가면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1월 10일 날 각과 을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 각과 을은 뭐를 부담해요?
의무를 부담하죠.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그래서 나중에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걸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렇게 돼요. 이거를 뭐라 한다? 채권행위를 한다.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해요. 의무부담행위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채권행위라는 말 대신에 의무부담행위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를 통해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를 나중에 이행해야 되는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채권행위를 하자. 반면에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면 을은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때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의무를 이행했죠. 그죠?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죠. 그죠? 이렇게 채권 행위를 통하여 부담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첫째, 권리가 변동이 되고, 그죠?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처분행위라 하자.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뭐라 하자? 물권행위라 하자. 이렇게 되죠. 이때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어떨 때? 각과 을이 1월 10일 날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즉 채권행위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거나 미성년자더라. 근데 1월 30일 날 갑은 멀쩡하고 술이 다 깼고 그 사이에 성년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런 경우. 그럼 채권행위에만 무효취소 사유가 있죠. 물권행위는 무효취소 사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즉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따로 행해졌고 채권행위에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채권행위에 발생한 문제가 물권행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 이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물권행위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2번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해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따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단 말이죠. 별개의 행위로 보는 걸 독자성 인정,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걸 독자성 부정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영향을 안 받는다 무인성, 영향을 받는다 유인성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의 행위죠. 그럼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요게 우리 판례의 태도란 말이에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판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번째 줄 우리 법 제도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을 하고 채권행위, 등기를 넘겨줬다 물권행위. 그런데 채권행위가 실효가 됐다.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즉 소유권의 이전 효력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이 된다. 그 결과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어떻게 된다? 복귀가 된다. 즉 등기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을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된다. 이때 첫째, 갑이 을을 상대로 하는 말소 등기 청구권. 이 성질이 뭐예요?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원인행위, 이거 원인행위라고도 불러요.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그에 기초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을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에 을과 거래한 병. 을은 뭐를 믿고 거래했을까요? 을 등기를 믿고 거래했겠죠.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공신의 원칙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봤던 게 있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와 같은 제3자 보호 규정이 혹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오른쪽에 보면 구체적 예가 있습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사례 형태로 대비해서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게 사례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86조와 187조 조문을 먼저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186조가 뭐예요? 5번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성립 조건주를 취하고 있다고 그랬죠? 확인합니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해야 되고 소멸하려면 말소 등기해야 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게 186조가 되겠죠. 양가를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등 같은 계약 등을 통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또 꼭 갖춰야 된다. 그래서 관련 판례가 하나 있죠. A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미등기 토지야. 미등기라는 게 뭐예요? 등기부가 없어. 근데 토지대장은 있어. 그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가 돼 있어.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자, 두 번째.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 갑의 이름으로 뭐부터 하고? 보존 등기하고. 을의 이름으로 뭐 하고? 이전 등기하고. 그래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을은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자기 이름으로 직접 등기하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 최초 소유자로 기재된 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186조는 등기하라고 되어 있지 등기 및 이전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거나 명도하는 것은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죠. 목적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명도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자, 이때 등기가 물권의 존속 요건이냐? 아까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등기하고 있어야 물권은 존속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없었어요. 186조에. 또 하나 등기법에 하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때 말소 회복 등기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불법적 말소일 때. 그죠? 정당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을 때 말소 회복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그 권리에 기초서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186조에는 등기를 권리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 등기법에는 말소 회복 등기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그 등기가 설령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도 자주 등장하는 판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이 나오죠. 등기를 요하는 것. 예? 1번 당연하죠. 매매, 교환, 계약. 부동산 매매 이하 관계권. 부동산 매매 이하 관계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이 유증은 두 가지가 있죠.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고요. 특정 유증은 증여하고 똑같다.
반면에 포괄요정은 상속하고 똑같아. 특정 요정은 등기를 요하고 포괄요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구별하시면 되고요. 2번 중요하죠. 법원의 이행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원고죠. 즉 매수인은 원고가 상소해요. 그럼 뭐라고 판결에 나와요? 매도인은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에 나오죠. 이렇게 법원이 뭐뭐 하라. 그 판결한 것을 뭐라 한다? 이행 판결을 한다. 이런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등기를 꼭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번 타인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점유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245조 1항에서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등기를 요하는구나. 5번 각과리 공유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분할을 한다. 자, 분할 두 가지 방법.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 분할이 있더라. 근데 재판 분할은 판결에 의한 분할이 있고 재판 중, 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은 둘이 이렇게 말 그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합의를 시키는 거야. 법원이 합의시키는 게 조정이에요. 결국은 조정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협의 분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공유 분할 시 협의 분할이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등기를 요하고 이건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판결하는 거죠. 이건 등기를 요하지 않게 됩니다. 공유 분할과 관련해서 5번 기억하시고 부동산 물권 포기도 법률 행위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갖고 있다가 지상권을 포기하면 지상권을 소멸하는데 이때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지 말소 등기 해야 소멸한다. 나중에 합의 가면 합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했을 때 포기만으로는 합의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지요. 등기까지 되어야 포기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7번은 지역권 가서 볼 거고요. 8번은 조합관계 탈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합의 지부권 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합관계, 조합이 뭐예요? 민법상 조합은 동업관계고요. 그 조합원들, 즉 동업자들 소유가 뭐예요? 합의죠. 두 번째 줄 조합원의 합의에 속했던 재산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조합관계에서 탈퇴했어요. 즉 합의 지분을 포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 역시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9번은 나중에 법정상권 가서 볼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 을이 땅에서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을 때 을이 건물을 판 경우 건물 팔았어요. 그 건물 매매 속에는 지상권 매매도 포함되어 있고 이때 병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되죠. 지상권도 이전 등기 받아야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법정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산 사람이 건물 소유권 및 법정상권을 취득하려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따로 지상권 이전 등기 따로 즉 등기를 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 등기를 요하는 것들 몇 가지 체크해 드렸고요.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6번에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187조가 있죠. 상속, 공용징수, 수용을 말하죠. 수용, 국가가 수용하는 거. 판결, 이 판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 말하는 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아까의 이행 판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뭐 하라 이런 판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형성 판결만을 말하고요.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 법률 규정에는 관습법도 포함하죠. 관습법도 포함합니다. 그거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까지 포함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 단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187조 본문은 원칙적으로 이런 거죠. 갑소 A 토지가 있다.
갑이 사망을 했고 을이 상속을 받았거나 을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게 되면 을은 등기 없이도 뭘 취득?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죠. 이게 187조 본문이죠. 그런데 을이 이걸 팔아. 병에게 A 토지 매매. 그리고 등기를 이전해줘. 자, 이때 187조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그래서 미리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구별한 거예요. 187조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요거 말하는 거고, 즉 물권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을이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매매하여 그 산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을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라 이런 뜻이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마치 갑이 병하고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그 등기가 무효가 됨으로써 병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이것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187조 단서의 의미가 됩니다. 1번의 본문은 1번, 2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뭡니다. 단서 양가로 1번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187조 단서를 위반했을 동그라미 1번과 관련 판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판례. 187조 단서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처분,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막바로 등기를 넘겨줬을 때 그 처분의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등기가 무효니까 라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처분 행위의 채권적 효력, 처분 행위의 채권적 효력, 다른 말로 채권 행위, 그것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죠? 등기하지 않고 매매 계약은 얼마든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거기서 말하는 처분 행위의 채권적 효력이란 다른 말로 채권 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 같은.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은 모두 생략 등기라고 나중에 뒤에서 볼 거고요. 니은을 보세요. 상속부동산이 상속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상속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갑이 살아생전에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상태예요. 즉 등기 원인이 상속 이전에 이미 존재해요. 그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사망을 해요. 이럴 때는 등기법에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위반한 거죠. 을이 팔았어요. 그럼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바로 넘겨주는 경우 무효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 단 실제로 을과 병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이 등기가 유효함으로써 병이 실질적으로 권리자인 게 맞다면, 즉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면 일단 그 등기는 유효하고 을에게 뭐만 뜯어내면 된다? 세금만 뜯어내면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 되겠죠. 예외적으로 유효로 보는 경우가 있죠. 디귿은 뭐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채권행위가 있었어요. 물권행위가 있었어요. 실효가 됐어요. 그럼 을등기 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실효가 된 상태에서 갑과 을이 다시 매매를 해요.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존 등기 말소하고 다시 넘겨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무효 등기의 유용. 그게 디귿이죠. 187조 단서를 철저하게 지키려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왜?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복귀받았잖아요. 그게 187조 본문이에요. 그걸 다시 을에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을 등기를 그대로 재활용. 이것도 187조 단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은 예외적으로 유효로 대법원이 처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구체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물권이 변동이 되고, 공용징수는 판례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기업자가 뭐 개발업자라든가 국가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동시에 기업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과실 없이 하고 마지막 줄에 있는 원시 취득하고. 이건 지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에 기업자가 진정한 토지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로 보고 수용 절차를 마쳤다면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원시 취득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원시 취득은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이라고 나오거나 그 과실 없이라는 표현한과 원시 취득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3번 판결, 무슨 판결만을 말한다?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그리고 예를 기억하자,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만 기억하자. 경매는 경락일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다음 5번 기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이건 했죠? 이거 채권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갑의 이름으로 등기를 회복할 필요 없이 복귀한다. 그게 이거죠.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복귀. 네 번째,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법정자 들어가는 것들, 법정 지상권 취득 같은 것들. 밑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었을 때 지역권의 이전. 그 밑에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돈을 갚았을 때 저당권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유치권 가서 봅니다. 간이변제 충당에 의한 유치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고요. 특히 요거 최근에 짬짬이 출제됩니다. 간이변제 충당에 의한 유치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그 밑에 거 복도나 계단 같은 아파트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보호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양받았을 때 그 분양받은 농지를 분배 농지를 하고 3년에 걸쳐서 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등기를 요하는 것과 지금 체크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좀 양이 많긴 하지만 자꾸 눈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넘기면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등기. 총 7가지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등기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이중보존 등기의 문제하고 가등기예요. 등기의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는 등기의 유효권은 등기법에 2가지가 나오죠. 절차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연히 원칙이 뭐예요? 무효 등기죠. 무효 등기니까 뭐 해야 돼요? 말소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 말소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까 말소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 하나가 유효 등기가 있단 말이죠. 그 유효한 거 봐온 것 중에서 187조 위반했는데 유효한 거 몇 개 봤죠? 모두 생략 등기 뭐 이런 것들. 그죠? 몇 가지가 쭉 나와요. 그 중에서 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이중보존 등기, 가등기, 등기 유효권과 관련된 중간생략 등기와 무효 등기의 유형, 그 다음에 요 186조 요거와 관련해서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특히 오늘 중간생략 등기하고 연결해서 나온다 그랬죠. 중간생략 등기 한번 보세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을 때 점유하고 등기 서류까지 넘겨졌지만 아직 을에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럼 을은 딱 요 상태가 되는 거죠.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중간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놈 지위로도 같이 병행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5번째가 되고요. 6번째가 등기권이 나오고요. 7번째가 등기 효력과 관련해서 뭐가 나와요? 추정력이 나오죠. 추정력. 이렇게 총 한 7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등기가 있죠. 중간생략 등기. 요것도 한번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고 중간생략 등기와 이제 결합해서 출제가 됩니다. 최근에 요거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고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되죠. 총 4가지 정도 오늘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개념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대본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177페이지, 172페이지에 뭐 등기 뜻이 나와 있어요. 뭐 등기법에서 했던 거고요. 등기의 자세한 종류도 등기법을 보면 되는데 그 중에 2가지. 첫째가 유증보존 등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보존 등기는 어떤 등기를 말하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개설하면서 최초 소유권 등기하죠. 그거를 보존 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복 등기라고도 하죠. 자, 이때 이중 보존 등기 또는 중복 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2개 이상, 이걸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라 하고요. 등기법을 보면 이 중복 등기를 발견한 등기관이 중복 등기를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 절차가 나오죠. 머리 깨지죠. 경우의 수가 오지게나. 저도 보다가 성질나서 찢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이 뭔 개 같은. 거기다가 무슨 최종 등기 명인이 거의 기준이야 보면.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해 그거를. 옛날에 어떻게 했나 몰라. 보다가 성질나가지고요. 저도 이것 좀 어떻게 이제 대법원 팔려고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려고 등기법 펼쳤다가 성질나가지고 연습장 옆에 딱 갖다 놓고서 실제로 이중 보존 등기 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본 다음에 연습장 놓고 책 보면서 비교하다가 성질나가지고 옆책 찢어버렸어. 책을 찢긴 좀 뭐하고. 어우, 개 짜증나. 자, 그거는 이제 등기법에서 하시고요.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어떤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느냐. 그게 민법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등기법에서는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민법에서는 대법원의 태도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 2개를 같이 겹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중보존 등기, 중복 등기가 생겼을 때 우리 대법원은 어떤 등기부를 유효한 등기부로 보고 있는가. 제일 먼저 뭘 먼저 확인한다 그랬죠?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이 표제부를 비교해서 이 경우에는 등기 선우가 아니라 실제 그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 유효. 이렇게 되죠. 등기 선우를 따지지 않고 실제 부동산 현황과 일치하는 등기부만을 유효한 등기부로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2번째, 표제부로 불가능하면, 표제부로 비교가 불가능하면 둘 다 일치하거나 둘 다 불일치하거나 이럴 때는 상난 무슨 구? 갑구의 보존 등기 명의인을 비교한다 그랬죠. 우리 대법원은 상난 갑구. 그러니까 등기법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법은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절차를 정리할 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그리고 대법원은 어떤 등기부가 유효한 등기부냐를 실제 권리관계에 비춰서 따로 판단하는 거니까 등기법 내용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최초 보존 등기 명인을 비교해서
동일하냐 다르냐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이때 동일하면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 동일하면. 반면에 다르면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원칙이 선등기가 유효. 단 이 선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 뭐 후등기가 유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두 개가 나오죠.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 생략 등기가 나오게 돼요. 갑이 A 건물을 신축하고 을에게 양도. 그럼 원래 어떻게 돼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생략한 채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이걸 뭐라 해요? 모두 생략 등기. 그런데 아까 우리 대법원 이 모두 생략 등기 어떻다 그랬어요? 유효. 기억나세요? 원래대로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왜? 얘는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 취득했죠? 187조 본문. 그걸 처분하잖아. 그럼 등기하고 넘겨야지. 근데 그걸 위반했어. 하지만 유효. 이름까지 붙여줘. 모두 생략 등기라.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갑이 또 보존 등기를 해버려. 그럼 등기부가 두 개죠? 이게 선등기죠? 유효하죠? 그럼 이거는 무효. 누가 했어? 원시 취득자가. 후보존 등기는 설령 원시 취득자가 했더라도 무효. 그죠? 두 번째. 역시 갑이 A 건물을 신축해요. 그리고 보존 등기를 해. 그리고 양도를 해. 그럼 을은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 근데 이 자식이 또 보존 등기를 해.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 을한테 팔았어.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근데 갑이 보존 등기했어. 선등기 유효 무효? 유효. 그럼 후등기 무효. 누가 했어요? 매수인. 그래도 무효. 그래서 결론 선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매수인이 했더라도 원시 취득자가 했더라도 무효. 이렇게 돼요. 그 판례가 오른쪽 1번 2번 왼쪽 172페이지 B 하고요. 오른쪽 판례 아니구나. B를 봐야 되는구나. 네, 왼쪽 170페이지 밑에 B.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그 이중 보존 등기에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판례죠. 그 중에 하나가 2번이죠. 무효인 보존 등기에 기초한 등기부 측시효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무효 등기부가 돼버렸다. 무슨 뜻이에요? 이건 등기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소유권 등기라 할 수가 없으니 등기부 측시효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1번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 무효 등기부죠. 그죠? 얘는 지금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예. 무효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 건물을 또는 땅을 20년을 점유해서 점유취득시가 완성됐어. 점유취득시가 완성이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이미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소유권을 취득하냐의 문제가 생겨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이건 등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얘가 설령 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건 무효예요.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기서 뭘 넘겨받아야 돼?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그게 1번 판례. 볼게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한 자 을. 동일 부동산에서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등기를 격려한 을이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을 등기는 어떻게 된다? 말소해야 된다. 이 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여기 이전 등기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왜? 이건 등기부가 아니니까. 그게 1번 판례가 될 겁니다. 2번 등기부 취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중 등기의 문제. 두 번째가 이제 가등기가 나오죠. 중요하죠? 가등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비등기라고 하죠. 자, 이 가등기는 어떨 때 한다 그랬죠? 장차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권? 청구권의 뭐? 순서, 미리 확보, 보존 이렇게 되죠. 미리 확보를 뭐라 그래요? 보존. 순서를 순위 이렇게. 이게 가등기의 뜻이다.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즉 물권 변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순위 보존 이겠죠. 그게 가등기의 뜻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요거. 장래 발생하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게 가등기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 부동산에 관한 정지조건부 권리, 시기부 권리. 이게 전형적으로 가등기 할 수 있죠. 안 되는 거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해된 물권의 내용 회복을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등기의 효력이죠. 가등기의 효력은요, 본등기 전과 후로 나눈다 그랬죠. 머릿속으로 가등기 효력 나오면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머릿속에 넣자. 1번 소유권자 가, 2번 가등기권자 을.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자. 아직 본등기하기 전. 자, 본등기하기 전에는 철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두 번째,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다 갑이 이렇게 팔아먹는 거, 처분하는 거, 저지할 힘이 없다. 본등기 의무자의 처분 행위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가등기만 가지고 제3자에게 말소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 네 가지. 실체법상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 처분 저지효 없다. 본등기하기 전에 제3자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따위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뭐는 할 수 있죠?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요. 부기 등기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뭐 할 수 있다? 양도. 이걸 뭐라 한다? 가등기의 가등기. 두 가지는 가능하다.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 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가 가능하다. 즉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할 거. 불법 말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상태에서 불법 말소됐어요.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회복 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느냐. 등기법에서 보셨죠?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 누구예요? 말소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인. 그러니까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 말소되면 얘는 회복 등기를 갑이 아니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에게 해야 되죠. 회복 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다고요? 병에게. 예? 174페이지.
리을의 관련 판례. 앞에 있는 내용 쭉 살펴본 거고요. 그중에서 특히 리을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관련 판례.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맞춰진 후에 불법 말소되었을 때. 그죠? 그 제3자를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그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건 뭐라세요? 이게요. 여기 보세요. 이게 먼저 불법적으로 먼저 말소가 되고 넘어간 경우. 이때 누굴 상대로 청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병에게 넘어가기 전에 불법 말소되고 넘어갔어요. 이때 누굴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대신 요놈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은 승낙 의무가 있고 등기법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헷갈리면 안 돼요.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불법 말소되면 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요. 불법 말소되고 병에게 넘어가면 가백의 회복 등기 청구를 하되 병에 뭐가 첨부? 승낙서가. 등기 신청할 때 보면 첨부자로 있잖아요. 그죠? 그게 승낙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거 하고 리얼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하고 관련 판례 그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아시겠죠? 구별되세요? 이거 등기법 내용인데 이거 왜 내가 하고 앉아있지?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두 개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본등기 효력이 나왔어요. 자, 첫째, 이건 좀 다르죠. 본등기 청구는 누굴 상대로 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해야 되죠. 갑하고 의리 계약을 했으니까. 즉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소급해요? 순위가 소급해. 조심하셔야 돼요.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본등기 효력이 뭐예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언제부터 취득해요? 본등기한 때부터. 가등기는 본등기, 청구권,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이 있죠. 본등기의 효력을 보존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려요. 효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순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 순위만 소급하는 거예요. 본등기의 효력까지, 즉 물권 변동의 시기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위가 소급하죠. 그러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의 제3자 등기 중에서 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거, 소유권, 직권, 말소. 근데 양립이 가능한 게 있어요. 저당권. 이때는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요게 1번 저당권, 요게 2번 저당권이 되겠죠. 일단 원칙,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가 본등기와 양립이 불가능하다면 직권 말소 이렇게 되죠. 등기관의 직권 말소. 따라서 본등기한 의리 등기관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청도 안 되고 청구도 안 되죠.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하지 말까? 아니야. 그래. 을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허위 표시로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거 말소돼야 되죠. 그럼 이 직권 말소된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해야죠. 어떻게 회복할까요? 직권 회복. 무슨 회복? 직권 회복. 가등기, 본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지면 이거 말소시키겠죠. 그럼 등기관이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직권으로 말소했던 요놈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회복한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허위 표시고 이게 허위 표시 무효예요. 그럼 이거 말소시키고 직권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말소되기 전에 선의의 저한테 팔려.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이건 직권 말소될 리가 없죠. 궁극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등기 및 가등기 전 본등기가 허위 표시 등으로 무효인 경우
까지 옛날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거까지 일단 난 이거 너무 버거워 싶은 분은 이건 잊어버리세요. 또 하나 마지막. 가등기 한 사람은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해야 순위가 소급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냥 이전 등기를 했어. 이렇게 그냥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 등기부에 어른 가등기권자 및 소유권자 이렇게 두 개가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때 가등기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즉 가등기와 단순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과의 매매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단순한 이전 등기는 성질이 다르다. 어떻게? 순위가 소급하냐 안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한 소유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 그런데 얘가 없어. 제3자가 없어. 그러면 굳이 이거 본등기를 인정해서 순위 소급시킬 이유가 없죠. 이때는 소멸한다. 가등기와 그냥 이전 등기 사이 제3자 등기가 없을 때는 그때는 가등기를 소멸한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을의 가등기 기천 본등기 청구권 대표적인 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10년 지나면 소멸하죠. 에?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몇 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10년. 얘가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럼 소멸했죠.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면 뭐도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죠. 말소해야 되죠.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병의 말소 등기 청구는 뭐에 기초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돼요. 가등기 보면 볼수록 머리가 깨지죠. 네, 그렇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174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본등기 효력이라고 해서 일단 기억, 니은, 디귿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리을과 미음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리을과 미음은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예외까지 말씀은 그건 다 잊어버리시고 머리 아프면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5, 6월 달에 할 수 있는 거 다 떠들어야 돼. 저 자식이 안 하던 것까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추가하는 게. 그 정도. 일단은 이 두 가지 살펴봤고요. 그중에 가등기. 기본이 되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가등기는 단독 형태로. 나머지 내용들은 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